정신질환을 앓는 범법자를 돌보는 간호사.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립법무병원, 그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 일반 병원이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현직 간호사분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우리를 안내해줄 간호사분의 말씀인데요. 이 진솔한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간호의 가장 깊숙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지점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 시작은 정말 하나의 발견이었다고 해요. 일반 병동에서 일할 때였는데 보니까 신체 질환으로 온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었던 거죠. 아, 이게 몸의 병이랑 마음의 병이 따로가 아니구나. 이걸 현장에서 정말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분의 경력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죠? 처음 일반 병원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국립법무병원까지 오게 된 거죠. 한 단계 한 단계가 이 길에 대한 확신을 더해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반 병원이랑은 뭐가 또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환자분들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피치료 감호자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범법자라는 의미예요. 법적으로 이분들에게는 치료도 해야 하고 동시에 보안구금, 그러니까 감호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치료와 감호를 동시에 한다는 점이 모든 걸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업무도 딱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반 병원처럼 약을 챙겨드리고 여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같은 아주 특수한 치료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동 전체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감호 업무까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사이면서 동시에 보안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이 치료와 감호,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점이 국립법무병원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다른 어떤 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일반 정신병원은 오로지 환자의 회복, 그러니까 치료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립법무병원은 환자의 치료는 물론이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곳이에요. 이런 특수성은 당연히 근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과거에 범법 행위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끼리 혹은 환자와 직원 사이에 예기치 못한 갈등이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최우선순위, 제일 원칙은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안전입니다. 직원과 환자,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곳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원칙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늘 긴장감이 흐르는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인간적인 또 감정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매일 마주하는 그 보람의 순간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어려움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보람은 역시 환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라고 합니다. 처음 입원했을 땐 정말 힘들었던 환자분이 꾸준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스스로 자기 병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서 마침내 사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아,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정말 큰 기대를 품고 퇴원시켰던 환자가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환자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으로 아끼는 동료가 다치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땐 정말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현장에서 일하려면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의 일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간호사분이 직접 꼽은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역량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돌발 상황이 터져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 두 번째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자를 치료적으로 대하는 것과 안전을 관리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잡으려는 태도.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노력은 단순히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이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걸 막고 이분들이 다시 안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세계에 대한 간호사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명의 의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현장은 아마 없을 거라고요. 함께 이럴 날을 기다리겠다는 이 말, 여러분은 이 부름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